지난 강의에서는 저희가 이 매도 전략 부분 등록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전 방송에서 제가 이 주문 체결 잔고 실시간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데이터 그리드 뷰에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뤄봤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미체결 부분은 건너뛰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해보라고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혹시라도 이 미체결 부분을 구현을 하려고 시도를 하시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따로 방송이 아닌 형태로 이렇게 미체결 부분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문 체결 잔고 그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보신 분들 중에서 이 미체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구현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서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주문, 체결, 잔고는 이미 다뤄봤던 내용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체결 데이터가 실시간, 여기서는 결국에 주문을 넣었을 때 저희 주문에 대한 체결이 발생을 할 거고, 체결이 발생을 하면 역시 주문했던 양 중에 체결되지 않은 미체결 양도 함께 전달이 되는데 이 미체결 양을 그냥 여기다가 실시간으로 표현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그리드 뷰 부분을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에 대한 한 가지 예시를 여기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주문 체결 잔고 부분은 온 리시브 최전 데이터였죠. 온 리시브 최전 데이터 부분, 온 리시브 최전 데이터, 이 이벤트가 결국엔 저희 주문에 따라서 전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 S 구분이 0이 전달되었을 때, 그러니까 S 구분이 0이 전달되었을 때가 접수가 됐거나 체결이 되었을 때였는데, 제가 여기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여기 오더 스테이트죠. 주문 상태가 접수가 전달이 되었으면은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결과가 전달이 되는 부분이고, 체결이 전달이 된다. 즉 오더 스테이트, 주문 상태죠. 주문 상태는 get 최전 데이터 913, 결국 FID 값이 913인 정보가 접수냐 체결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전달이 되는데, 미체결 부분도 이 체결 데이터가 전달이 되었을 때 미체결 양이 함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미체결 데이터를 꺼내서 데이터 그리드 뷰 부분에 보여줄 예정인 거죠. 우선은 미체결 양 제가 그때 꺼냈었나요? 미체결 수량, 여기 미체결 수량이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결국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죠. 데이터 그리드 뷰에 현재 이 데이터 그리드 뷰에 어떠한 값을 보여줄지를 먼저 컬럼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체결 같은 경우에는 주문 번호, 그 다음에 체결 시간, 종목 코드, 종목명, 주문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데, 미체결에는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하되 미체결 수량만 포함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주문 번호는 넣어줘야 이 추가되는, 그러니까 주문을 넣었을 때 미체결에 남아있는 종목을 좀 접근을 할 때 어떠한 주문에 의한 미체결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문 번호는 꼭 포함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야 몇 번째 로우에 데이터를 변경시켜 줄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주문 번호랑 종목 코드, 종목명, 그 다음에 미체결 수량, 일단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4개 정도 포함을 시켜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름은 앞에다가 미체결을 포함을 시켜주고 미체결 언더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럼의 이름이죠. 미체결, 우선 주문번호,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이름은 주문번호 그대로 입력을 하고요. 역시 읽기 전용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종목 코드, 그리고 종목명도, 종목명,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미체결 수량. 근데 미체결 수량이 몇 주 중에서 미체결이 남아있는지도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문 수량도
같이 한번 보여줄게요. 주문 수량 그리고 미체결 수량, 미체결량, 미체결량이라고 할까요? 미체결량, 미체결량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컬럼을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주문번호, 종목 코드, 종목명, 주문 수량, 미체결량까지 컬럼을 추가를 했고, 뭐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우선은 데이터 이 앞에 로우 헤더를 좀 제거를 해줄게요. 그래서 데이터 그리드 뷰 선택을 하시고 로우 헤더 비저블을 false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컬럼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에가 비는 경우니까 이럴 때는 fill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오토 컬럼 사이즈를 fill로 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늘려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 주문번호, 종목코드, 종목명. 자, 여기서 또 사용자가 임의로 이 컬럼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allow user to add row를 false로, 그 다음에 allow user to delete row도 역시 false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이 outstanding data grid view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놨었죠, 미리. 그래서 이 데이터 그리드 뷰의 이름이, 변수명이 outstanding data grid view라고 지정을 해주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추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미체결 수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체결이 남아있는 경우에 여기다 포함을 시켜주고, 추후에 미체결량이 0이 되는 순간에는 이걸 없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결을 구현을 할 때는, 주문이나 체결을 구현을 했을 때는 계속해서 로우가 누적되는 형태로 구현을 했었다면은, 미체결은 잔고랑 마찬가지로 해당 동일한 종목에 대해서 계속 이 데이터 하나만, 그러니까 종목 하나, 종목이라기보다는 같은 종목이어도 다른 주문은 따로 처리를 해줄 건데, 결국 주문 번호 하나에 해당하는 미체결량을 한 로우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하나의 한 줄로. 그리고 마지막에 그 미체결량이 체결이 될 때마다 주문량부터 시작해서 0까지 줄어들 텐데, 미체결량이 0이 되는 순간에는 이 데이터 그리드 뷰에서 해당 로우 줄을 제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먼저 여기서 데이터는 이미 위에서 다 꺼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는 위에서 다 꺼냈으니까 추가만 해주면 되는데, 언제 추가를 하냐? 해당하는 주문 번호가 없을 경우에 먼저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로우를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해당 주문에 대한 미체결을 한 번이라도 표현을 했으면은 그 로우의 값을 변경을 해주는 거죠. 미체결량을. 근데 아직까지 해당 데이터 컬럼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 그리드 뷰에 어떤 특정 주문 번호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 로우를 추가를 해줄 건데, 우선 그러면 데이터 아웃스탠딩 데이터 그리드 뷰를 한번 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or each 문, 늘 했던 것처럼 for each 문을 통해서 우선 데이터 그리드 뷰의 로우를 쭉 검사를 할 거예요. 로우의 개수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 아웃스탠딩, 지금 미체결 데이터 그리드 뷰의 로우를 한번 쭉 다 검사를 해줄 건데, 데이터 그리드 뷰 로우죠. 데이터 그리드 뷰 로우인, 그러니까 for each 문을 통해서 이 미체결 데이터에 있는 로우를 하나씩 로우라는 변수로 꺼내서 보는 거죠. 순서대로. 그래서 만약에 우선은 혹시 이 로우의 주문 번호를 체크해 볼 건데요. 주문 번호. 그래서 늘 했던 것처럼 로우의 현재 처음에 꺼낸 로우죠. 이 for each 문이 계속 돌면서, 그래서 로우의 셀스, 그러니까 특정 컬럼을 검사를 해줄 건데, 어떤 컬럼이냐? 주문 번호. 제가 미체결 주문 번호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미체결 언더바 주문 번호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널이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널인 경우에는 접근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밸류가 널이 아닌 경우죠. 밸류가 이 미체결 주문 번호의 밸류가 널이 아닌 경우에, 그 다음에 밸류가 equals 우선 toString으로 바꾸고, 뭐랑 같지 않냐면 자, 주문 번호, 위에 있던 주문 번호로 검사해야겠죠. 그래서 오더 넘버죠. 오더 넘버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오더 넘버랑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미 있다는 거죠. 이 for each 문이 끝나기 전에 결국에 이 로우를 한 줄씩 한 줄씩 검사를 해서 현재 전달받은 미체결 정보, 체결 정보죠. 체결 정보에 해당하는 주문 번호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미 로우가 추가된 상태고요. 만약에 없다, 이걸 다 여기 미체결 데이터 그리드 뷰를 다 뒤져봤는데 지금 전달받은 주문 번호가 없으면 처음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근데 자, 잠시만요. 오히려 접수 부분에서 제 생각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는데 접수 부분에서 처음에 이걸 조금 바꾸는 게 좋겠어요. 미체결량이라는 게 결국에는 접수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주문이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다 검사를 하는 대신에 이거를 잠깐 보류를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접수됐을 때 미체결량을 먼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접수는 한 번만 호출이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죠. 주문을 넣었을 때. 그렇다는 건 주문이 넣는 순간 주문 수량과 동일하게 미체결량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서 처음에 미체결 데이터를 추가해 주는 거죠. 미체결 데이터 추가, 데이터 그리드 뷰 정보, 데이터 그리드 뷰에 추가한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검사를 해줄 필요 없이 여기서 한 번만 추가를 해주는 거죠. 물론 여기는 나중에 쓸 거예요. 쓰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아웃스탠딩 데이터 그리드 뷰를 처음에 로우를 하나 추가를 해주는 거죠. low.add 접수가 됐을 때 결국 미체결이 하나 발생을 하는 거니까 미체결 정보가 그럼 처음으로 이 데이터 그리드 뷰에 로우가 하나씩 생기겠죠. 접수될 때마다. 그래서 일단은 로우의 인덱스를 알기 위해서 int 로우 인덱스, 근데 로우 인덱스를 저희가 위에서 이미 썼기 때문에 이미 정의를 했으니까 따로 그냥 정의할 필요 없이 로우 인덱스. 근데 이거 좀 헷갈리신다 그러면은 그냥 새로 정의해도 돼요. 그래서 인덱스라고 할게요. 인덱스. 그래서 뭐죠? 아웃스탠딩 데이터 그리드 뷰에 로우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하나씩 추가를 해줍니다. 물론 미체결량은 주문량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미체결 주문번호 그 다음에 index.value는 주문번호 오더넘버 위에서 이미 꺼낸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오더넘버 여기 있죠. 주문번호 스트링 오더넘버는 axkh openAPI.get 최전 데이터 9203 이게 오더넘버인 거를 앞에서 다 다뤄봤으니까 그냥 오더넘버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저희가 5개를 추가를 했었는데 우선은 종목 코드, 종목명, 그 다음에 주문 수량, 그리고 미체결량 맞나요? 주문번호, 종목 코드, 종목명, 그 다음에 주문 수량, 미체결량까지. 그래서 우선은 종목 코드도 역시 아이템 코드 그대로 바인딩을 해주면 되고 종목명은 아이템 네임을 그리고 주문 수량, 주문량 있죠? 오더 퀀티티 그리고 미체결량은 처음에 접수되는 순간에는 아직 체결이 한 번도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주문량이랑 미체결량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주를 주문을 했으면 아직 한 번도 체결이 안 된 상태가 접수 상태죠. 결국에 미체결량도 50주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데이터 그리드 뷰를 추가를 해주고 여기서 미체결량 정보가 전달될 때마다 해당 로우를 찾아서 데이터를 바꿔주면 돼요. 어디 부분만 이 미체결량만. 왜냐하면 이 미체결 데이터 그리드 뷰에서 바뀌는 값은 처음에는 로우가 추가될 때 이 주문번호, 종목코드, 종목명, 주문수량, 미체결량이 다 추가가 되겠지만 미체결량이 체결될 때마다 전달이 되면은 해당 데이터 그리드 뷰에서 해당 로우에서 바뀌는 값은 미체결량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주문 번호를 통해서 특정 로우를 찾아주고 그 로우의 미체결량 부분만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로우로 이미 해당 로우를 찾은 거니까 로우.셀스 미체결량 부분만 밸류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을 위에서 꺼낸 아웃스탠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웃스탠딩 미체결 수량으로 이미 900이죠. 900이 미체결량을 꺼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미체결량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0으로 줄어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만약에 0으로 우선은 뭐 브레이크까지 해주면 좋겠죠. 그래야 해당 로우를 찾고 데이터 바꿔주고 더 이상 이 포이치문을 도울 필요는 없으니까. 어차피 주문번호마다 추가되는 로우는 딱 하나만 존재할 거고 그 로우를 찾았으면 나머지 밑에 로우는 더 이상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아웃스탠딩의 값이 0이 된다. 그러니까 미체결량이 0이 된다는 거는 여기를 지금 스트링 값이니까 이거를 바꿔줘야겠네요. int.parse로 우선 파싱을 해주고 아웃스탠딩 int.parsing을 해주고 이게 0이 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미체결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에 대한 체결이 모두 이뤄진 거죠. 그러면 이 아웃스탠딩 데이터 그리드 뷰에서 해당하는 로우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웃스탠딩 데이터 그리드 뷰의 loss.remove를 해주면 되겠네요. remove. 그래서 로우를 제거해준다로 끝나면은 되겠죠. 네, 한번 정상적으로 코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진 않죠. 근데 미체결 같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로우를 추가해주고 체결 데이터가 전달됐을 때 데이터를 바꿔주는데 만약에 그 값이 0이 된다 그러면은 로우를 제거해주는 것까지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정상적으로 과연 실행이 될지. 자, 그래서 우선은 메뉴에서 로그인을 눌러주고요. 네. 아이고. 자. 접수 로그인했죠. 로그인했으니까 계좌번호 선택해주고 하나 이제 뭐 주문을 한번 해봐야 주문 체결 미체결 잔고가 우선은 미체결 데이터 그리드 뷰에 컬럼은 잘 추가가 됐으니까 자 뭐 거래가 잘 되는 하나의 조건식을 이용해서 일단은 한 두 종목 정도 100만원어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당 50만원어치 살 거고요. 다음에 아직 뭐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능 구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략 생성을 통해서 주문을 해보면은 자 접수가 들어갔을 때 정상적으로 구현을 했으면 미체결량이 추가가 되겠죠. 자 본 것처럼 주문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주문 수량 미체결량 그러니까 지금 53주를 주문했는데 37주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체결이 다 된 거예요. 그쵸? 처음에는 7주, 2주, 7주, 그 다음에 마지막에 37주까지 해서 총 53주를 체결을 다 했습니다. 그럼 잔고에 53주가 존재하고 미체결이 없어진 거죠. 정상적으로 잘 구현이 됐네요. 저희가 지금 두 종목을 사기로 했으니까 한 번 더 기다려보고서는 한 종목이 더 주문에 들어가면은 이 미체결량이 또 추가됐다가 조금씩 체결이 될 때마다 미체결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결국에 미체결량이 0에 도달하면은 해당 데이터가 없어질 거예요. 아직 계속 편입되는 종목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쵸? 그래서 주문 수량 14개, 미체결량 14개 접수가 된 거죠. 접수에 따라서 이렇게 로우가 추가가 되고 아직은 체결이 발생이 안 됐는데 체결이 발생한다면은 뭐 14주가 한 번에 체결이 되면은 해당 로우가 제거가 되고 한 번에 체결이 됐네요. 네, 이렇게 그쵸? 정상적으로 잘 구현이 됐습니다. 뭐 한 번 더 또 다른 전략으로
종목을 사볼까요? 네, 전략을 추가해서 두 종목 정도 또 더 사보도록 하죠. 네, 잘 되고 있네요. 주문도 체결도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우원개발이라는 종목을 100주 샀어요. 100주 미체결량도 역시 100주인데 중간에 한 번에 100주가 체결이 되면은 이 로우가 사라질 거고, 네, 지금 한 주가 체결이 돼서 미체결량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나서 없어진 거 보니까 99주가 체결이 됐나 보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잔고에도 정상적으로 포함이 되고, 주문도 세 종목, 그다음에 체결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결이 단위 체결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누적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누적 체결량도 역시 이렇게 이 값들을 더해가면서 보여주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체결이 됐고, 네, 지금 모의투자 서버이기도 하고 제가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한 종목들을 탐지하는 그런 어떤 조건식을 임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체결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편인데, 이제 실서버라던가 좀 여러분들의 전략에 따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체결이 바로바로 안 일어나는 경우에 좀 더 천천히 미체결량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주문 체결 잔고에 이어서 미체결 부분까지 이 사용자 화면에 표현해주는 코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다시 리뷰를 하면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주문을 샌드 오더를 통해서 주문을 넣은 종목에 대한 접수 정보나 체결 정보, 그리고 잔고 데이터가 키움 API에서 제공해주는 이벤트 메소드죠. 온 리시브 최저한 데이터라는 이벤트 메소드에 등록한 메소드로 호출을 하면서 전달을 해주는데, 이때 S 구분 두 번째 파라미터에 필드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S 구분 값이 0인 경우에는 접수나 체결이 됐을 때 호출된다는 의미고, 밑에서 이 S 구분이 1인 경우에는 잔고가 전달되었을 때 호출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에 접수나 체결이 전달되었을 때 접수인지 체결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get 최전 데이터로 데이터를 꺼냈어야 됐는데, 오더 스테이트라고 제가 정의를 했죠. 주문 상태 값. 그래서 FID가 913인 값을 꺼내서 이게 스트링으로 접수라면은 접수인 경우고, 체결이라면은 체결이 되었을 때 호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접수인 경우에 저희가 접수, 즉 주문에 대한 데이터 그리드 뷰를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체결인 경우에 체결 데이터 그리드 뷰의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했었는데, 오늘 한 미체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접수됐을 때 미체결량이 발생을 하니까 아직 체결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그때 이 미체결 데이터 그리드 뷰의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미체결량이 체결이 될 때마다 변할 테니까 그 데이터 그리드 뷰를 이 체결 정보가 전달될 때마다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체결량이 0가 데이터가 전달되었을 때 미체결량이죠. FID 902로 전달된 값이 0이 전달이 되는 경우에, 즉 주문에 대한 모든 주문량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미체결량이 0이 될 거고, 그 미체결량이 0이 된 경우에 추가해 주었던 데이터 그리드 뷰를 제거해 주는 것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그리드 뷰를 for each문에서 지금 로우를 돌면서 검사를 해주고 제거까지 해주고 있는데, 제거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로우로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다가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통해서 제거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당 for each문을 빠져나와주는 코드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브레이크의 역할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미 해당 내가 찾고자 하는 로우를 찾았으면은 그 로우를 더 이상 검사를, 밑에 로우는 다른 로우는 검사를 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를 잘 사용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체결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